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시작된 의료 파업. 2월부터 현재까지 벌써 반년간 진행 중인데요. 의료 선진국에서 의료 재난 위기국이 돼버린 대한민국. 특히 지역 의료 시스템은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의료 혁신이 필요한 상황. 지난 8월 21일 의료계의 새바람을 위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에서 3차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 건데요. 그런데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란 어떤 모임인가요? 저희가 앞으로 변화하는 그런 국가의 헬스 시스템이죠. 의료 제도죠. 의료 제도의 아이디어들을 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토론하고 또 개선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는 그런 어떤 정책적으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의대 증원에 연결된 의정 갈등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직까지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 성찰과 발전이 없으면 도태되게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그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쉽게 말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정부에 제안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네. 올해 3월 첫 출범한 이후 정기 세미나를 통해 의료 시스템 개선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2차 세미나에선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을 위한 의료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3차 세미나에선 지역 의료 발전과 시스템 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정책, 기업, 의료 등 각처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특히 올해는 세계적인 의료 석학 와치우 교수가 함께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와치우 교수는 분자 이미징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라 불립니다. My motivation is to learn what's going on in Korea community. And I understand there's a number of leaders, both in government and also educators, and then medical school administrator, and these are all key individuals to make the decision about deliver the better care and also utilize the advanced technology both from the research and patient care. 논의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도 참여했습니다. 지역 의료 인프라의 부실은 또 인구의 대도시 집중 또는 지방 소멸 위기의 원인이자 결과이기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를 준비를 해주셨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의 거점 도시거든요. 거점 도시에 하나가 잘 돼야 또 수도권과 함께 나라가 발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노력도 저희들 계속 기울여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등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의료 상황이나 또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바뀌어야 되는 것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고령화가 점점 심해지고 의료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지방 소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방 의료는 지금 현재 거의 붕괴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혁신적인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소위 말하는 수도권 빅5 병원에 국민들이 다 몰리고 있기 때문에 지방 사람들의 그런 의료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거점 양질의 대학병원을 만들 필요가 있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일선 의료 전문가들의 지역 의료 현실과 개선 방안에 관한 발제도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화순 전남대 병원장 민정준입니다.
광주 지역은 한 55% 이상의 환자들이 저희 병원에 오고 계시고 전남 지역은 조금 낮습니다. 한 45%. 저희 지역에서 암 환자분들의 한 절반 정도를 저희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이제 결국 수도권으로 이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게 한 70-80% 되어야 지역의 어떤 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요새 이제 필수과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 의사들은 바이탈과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런 바이탈과가 아주 고위험 저수익 구조가 우리나라의 그 의료 구조입니다. 그 위험한 환자들을 보는 그런 과에서는 이제 수익을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또 그 위험에 대한 어떤 그 방어 장치, 보호 장치 이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필수과가 이제 부활을 해야 그 진정한 의료 전달 체계가 이제 확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그 정교하게 연구를 하고 해서 그런 이제 제도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위치한 안양에 있는 저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은 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려고 정말 진심으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이 없었으면 저희가 지역 의료에 대한 생각조차도 못했을 거예요. 지역 의료를 해보니까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그게 담당자가 한 명씩 다 사례 관리자가 붙어서 다 해결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구조고 그러다 보니 의료원 같은 지방 의료원에는 지역 의료팀이 이만하게 존재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10명 막 15명의 뭐 공공 담당하는 분들이 다 관리를 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인력 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병원에 나름이라는 배송 로봇이 있는데 그게 정말 인기가 간호사한테 가장 인기가 높아서 불러서 거기다가 집어넣고 이제 코드 찍고 자기 보내면 저쪽 시큐리티 코드 넣고 딱 열고 이제 받게 되죠. 마약을 제외한 모든 약은 다 이송합니다. 바로 첨단 AI 기술을 도입해 의료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한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의료 공백을 메꾸는 열쇠가 될 거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환자가 굉장히 복잡한 질병과 한 10년, 20년 동안의 그런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존의 의료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그거를 다 파악을 하고 차트 의무 기록을 들여다보고 검사 자료를 보고 해야 하는데 거기에 AI가 들어와 주면 환자에게 맞춤형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의료진에게 전달을 해주죠. 그래서 그동안은 좀 벅찼던 환자 한 분 한 분에 대한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석학도 한국의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코로나19 등 팬데믹 상황에서 바이러스 연구에도 AI 기술이 도입된 시대가 됐죠. The medical care to deliver to the individual not only in the metropolitan area, also in the rural area, with the telemedicines and people-centric community medicine. I think this is an incredible establishment. 특히 와치우 교수는 분자 수준에 일어나는 생체 현상들을 정량화해 분석하는 기술의 권위자로 한국의 의료 과학자들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고 디지털과 지역 의료 발전 방향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I need to start moving. From what I heard, it sounds you are on the right track because you want to have the medical care not only to the major city, but also go to the community. And it looks like your patients' care are real to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which it looks pretty impressive to me. So I think those technology would, I believe, woul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at can deliver both personalized medicine and quality medicines. So these kind of activity need to be continually updated within your system and also to disseminate it. And so I think that is the directions. I think a sufficient resources from the government and also from foundations and company have to work together to make this possible in order to be competitive.
이후 도시와 지역 간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 시스템을 개선해 대한민국 의료 수준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조종이나 중재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썩 원활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 의료의 퀄리티가 어디에 와 있는지가 결국에는 그 지방에 이제 살기 좋은 지방이 되는 거가 아닌가 생각되고, 지방 의료를 저희가 이제 개선을 하고 혁신을 해서 정착을 시키면 그런 어떤 지방 공동화 현상도 좀 막을 수 있을 거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거기에 의료 이런 업계 종사하는 분들이 직접적인 고용을 통해서 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미래 기술에 대한 것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회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 거버넌스나 의료 자원에 대한 예산 배정 같은 것들을 같이 돌보지 않으면 미래 의료의 발전 방향에서는 해답이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주 높은 의료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진들의 역량이 아주 뛰어나야 되고, 또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의료 정책의 뒷받침이 이제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료 정책을 뒷받쳐 줄 수 있는 그런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전문가 기구의 역할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 각계에서 지금 그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주기적으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성숙이 되면 어떤 정책적 제안들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사과학자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많이 거점별로 만들어서 빨리 바이오 산업에 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걸 빨리 국가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사협회에 있는 그런 분들, 의료기관들,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역사적인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노력들을 함께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의료 경쟁력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 의료계의 혁신을 불러올 그날까지 한미연의 노력은 계속됩니다.